설악산 국립공원의 광활한 대지 위로 새벽이 밝아왔다. 삼봉구리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고 울창한 숲이 살아있는 융단처럼 대지를 덮고 있었다. 이른 아침의 맑은 하늘 아래 부드러운 바람이 젖은 나무잎과 나무 그리고 생명의 향기를 실어 날렸다.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새들이 날아가는 소리, 그리고 가을이 흘러가는 소리가 또 하나의 순찰의 나를 위한 완벽한 배경음악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높은 나뭇가지들 사이와 안개로 덮인 계곡에서 야생으로의 복귀 적응 과정에 있던 두 마리의 사자 새끼가 황금빛 햇살 아래 무심코 뛰어놀고 있었다. 몇 달 전 아직 어린 새끼일 때 구조되어 현지 순찰대의 원거리 관찰해 최종 복귀 단계에 있었다. 어설픈 걸음걸이와 어색한 움직임이 그들의 어린 나이를 드러냈지만 그들의 눈에는 이미 성장하는 본능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공원 동쪽 지역을 담당하는 젊은 순찰대원으로 이른 아침부터 토양 기록을 검토하며 최근 발자국들을 관찰하고 지역 동물상의 흔적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었다. 전날 밤 그는 가을 근처 출입금지 구역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보고를 들었고 옛 순찰대원의 일기 한 페이지를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외로운 무화과나무 기슭에서의 이상한 활동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사건은 없었다. 순찰을 시작할 때 그의 무정의가 간헐적으로 고장나기 시작했고 디지털 나침반은 동쪽 방향을 가리키려 할 때마다 흔들렸다. 신호들을 무시하고 그는 순찰을 계속했는데 나무들 사이에서 이상하고 날카롭고 짧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포효도 아니고 일반적인 울음소리도 아니었다. 마치 숲 자체가 도움을 요청하는 무언가의 소리를 삼켜버린 것 같은 숨막힌 비명이었다. 지수는 다시 무정의를 작동시키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의무감과 직감이 결합된 충동에 이끌려 그는 차량의 진로를 바꿔 소리가 난 대략적인 방향으로 향했다. 몇 미터를 간 후 돌과 쓰러진 나무 줄기들로 이루어진 장벽이 그를 도보로 계속 가도록 강요했다. 길에서 그는 불안한 신호들을 발견했다. 희귀한 새의 깃털들이 흩어져 있고 어수선한 발자국들, 그리고 행동 연구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인가된 센터 밖에서는 금지된 화학 유인제의 깨진 병이 있었다. 일기에서 언급된 바로 그 외로운 무화과 나무에 접근하면서 그는 땅에 남겨진 최근의 흔적들, 뒤집힌 나무잎들, 그리고 나뭇가지에 걸린 작은 아동용 손수건을 발견했다. 다음 장면이 그의 몸을 순간 얼려버렸다. 사자 새끼 중 하나가 비정상적으로 큰 호랑뱀의 몸에 감겨 그 아래에 갇혀 있었다. 신경독성 독과 반응적 행동으로 알려진 이 동물이 작고 무력한 몸 주위로 힘껏 감기고 있었다. 더 민첩한 두 번째 새끼는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눈은 장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수는 직접적인 접근이 자신과 새끼 모두에게 위험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더욱이 그의 억제용 호스는 마지막 테스트에서 고장을 보였고 손전등이 밝기를 잃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착함과 정확성으로 행동했다. 전략적으로 위치를 잡고 뱀을 혼란시키기에 충분한 압력으로 물을 사용해 행동할 수 있는 작은 기회의 창을 만들었다. 구조용 막대기로 그는 급격한 움직임 없이 천천히 뱀의 고리들을 풀기 시작했다. 전체 과정 동안 주변 환경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나무잎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새들은 침묵했으며 시간은 더 무겁게 느껴졌다. 풀려나는 각각의 고리는 시간과의 싸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것이었다. 뱀 몸의 마지막 고리가 풀렸을 때 새끼는 땅에 떨어졌는데 호흡은 약하고 눈은 초점을 잃고 있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젖은 천으로 그를 감싸고 응급처치 자원을 사용한 후 작은 생명체를 차량까지 운반했다. 기지로 가는 길에 가는 비가 내리기 시작해 땅의 흔적들을 씻어내고 자취를 지웠는데 마치 자연이 방금 일어난 일을 보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저희를 보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계속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의료센터는 새벽의 첫 빛과 함께 분주해졌다. 수의사 박민지는 지수가 들고 온 작은 생명체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멈췄다. 사자 새끼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으며 천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다. 그러나 그녀의 경험 많은 눈에는 희망의 불꽃이 보였다. 새끼의 심장 박동은 여전히 강하고 규칙적이었다. 즉시 산소 공급을 시작하고 천을 서서히 올려야 해요.
민지가 간호사들에게 지시했다. 독성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세심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지수는 의료진이 새끼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자책감에 사로잡혔다. 만약 그가 더 일찍 순찰을 했다면, 만약 무정의가 작동했다면, 만약 수많은 가정들이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민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어요, 지수씨. 이 새끼가 살아있는 것은 당신 덕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며 희망을 갖는 것뿐이에요. 첫 번째 밤이 가장 중요했다. 새끼는 여러 번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 천이 급격히 떨어지기도 하고 경련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과 새끼 자신의 놀라운 생명력 덕분에 천천히 안정을 찾아갔다. 이틀째 되는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새끼가 처음으로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한 것이다. 작고 호기심 많은 눈동자가 민지를 바라보는 순간 그녀는 감동의 눈물을 흘릴 뻔했다. 생명의 의지는 정말 강했다. 안녕, 작은 친구야. 민지가 부드럽게 속삭였다. 이제 안전해. 우리가 돌봐줄게. 지수는 매일 의료센터를 방문했다. 공식적으로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새끼의 회복 상태를 확인하고 싶었다. 날이 갈수록 새끼는 더욱 활발해졌다. 처음에는 고개만 들 수 있었지만 곧 앉을 수 있게 되었고 일주일 후에는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새끼의 회복 과정을 지켜보며 지수는 자연의 놀라운 치유력을 새삼 깨달았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감도 커져갔다. 새끼가 회복될수록 야생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다. 과연 이 작은 생명체가 혹독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민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걱정되시죠? 그녀가 지수에게 물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새끼는 야생에서 태어났어요.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 주가 되자 새끼는 완전히 회복된 것처럼 보였다. 활발하게 뛰어다니고 호기심을 보이며 심지어 장난기까지 보였다. 민지는 최종 건강 검진을 실시했고 모든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 이제 야생 복귀 준비를 시작해야겠어요. 민지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서히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다. 야생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 예상치 못한 반대가 나왔다. 공원관리사무소의 최 과장이 지수를 불러들였다. 지수군, 이 새끼의 복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네. 최 과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엄숙했다. 상부에서 우려를 표명했어. 무슨 우려 말씀이신가요? 지수가 당황하며 물었다. 이 새끼가 인간과 너무 가까워진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야. 야생 복귀 후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 지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새끼는 최소한의 인간 접촉으로 치료받았고 야생 본능을 잃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되었다. 이런 반대가 나올 이유가 없었다. 과장님, 모든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했습니다. 새끼의 상태도 완벽하고요. 그건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결정권은 상부에 있어. 최 과장이 한숨을 쉬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새끼는 이미 야생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관료적인 장벽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다. 자연의 법칙보다 인간의 규칙이 우선시되는 현실이 그를 답답하게 했다. 지수는 이른 아침부터 공원관리사무소의 아카이브실에 있었다. 밤새 고민한 끝에 새끼의 야생 복귀를 막는 진짜 이유를 찾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먼지가 쌓인 파일들과 오래된 보고서들 사이에서 그는 답을 찾고 있었다. 몇 시간의 수색 끝에 그는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했다. 3개월 전의 회의록이었는데 거기에는 설악산 동부 지역 생태계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기록되어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프로젝트가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야생동물 행동 패턴 분석을 위한 장기 관찰 연구. 지수가 중얼거리며 문서를 읽었다. 외부 요인에 의한 서식지 변화 실험.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발견했던 화학 유인제의 깨진 병, 카메라들이 우연히 점검을 위해 꺼져 있었던 것, 그리고 새끼들이 안전구역을 벗어나게 만든 노란 나비.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다. 지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연구 책임자의 이름을 찾았는데 그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동물행동학자 제임스 윌슨 박사였다. 그의 연구는 야생동물의 위기 상황에서의 반응과 인간-동물 상호작용에 관한 것이었다. 설마? 지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혹시 새끼가 뱀에게 공격당한 것이 의도된 실험의 일부였을까? 그리고 자신의 구조 행위까지도 연구의 변수로 관찰되고 있었던 것일까? 이 순간 아카이브 실문이 열리며 최 과장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수군,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최 과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새끼의 복귀 승인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네요. 최 과장은 지수가 펼쳐놓은 문서들을 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자네가 알게 될 줄은 몰랐는데 과장님께서 알고 계셨나요? 지수가 놀라며 물었다. 일부는 알고 있었지. 하지만 전체 그림은 아니었어. 최 과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윌슨 박사의 연구는 공원청 상부의 승인을 받은 공식 프로젝트야.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최 과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연구가 계획된 것보다 훨씬 극단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자연스러운 관찰이 아니라 인위적인 위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의심되거든. 지수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과학 연구의 중요성은 이해했지만 무고한 동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특히 자신이 구조한 새끼가 그런 실험의 대상이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다. 그렇다면 새끼의 복귀를 막는 이유는 윌슨 박사팀이 추가 관찰을 원하고 있어. 구조된 동물이 야생으로 돌아간 후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고 싶다는 거야. 최 과장이 설명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이때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지로부터의 전화였다. 지수씨, 큰일이에요. 민지의 목소리는 급박했다. 윌슨 박사팀이 새끼를 다른 연구시설로 이송하겠다고 통보해왔어요. 오늘 오후에요. 지수의 혈관에 차가운 것이 흘렀다. 그럴 수는 없어요. 새끼는 야생으로 돌아가야 해요. 저도 그렇게 주장했지만 그들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연구 목적상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은 지수는 최 과장을 바라봤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최 과장은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있어.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네. 만약 자네가 정말로 그 새끼를 구하고 싶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윌슨 박사의 연구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해. 그리고 그것을 공원청 본부에 직접 보고하는 거야. 최 과장이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윌슨 박사는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거든. 지수는 망설이지 않았다. 새끼를 구조했을 때부터 그는 그 작은 생명체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이제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할 때였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밤 연구팀이 주로 활동하는 동부 지역을 비공식적으로 순찰해보는 거야. 최 과장이 열쇠 뭉치를 건네며 말했다. 혹시 뭔가 발견된다면 그때 다음 단계를 생각해보자. 저녁이 되자 지수는 설악산의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향했다. 새끼의 운명이 이 밤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두려움보다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달빛이 설악산의 울창한 숲을 은빛으로 물들이는 밤, 지수는 조심스럽게 동부 지역으로 향했다. 손전등의 미약한 빛만을 의지하며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주변의 모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올빼미의 울음소리,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가을 물소리. 하지만 그가 찾는 것은 자연의 소리가 아니었다. 1시간 정도 걸었을 때 지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평소에는 없던 인공적인 빛이 나무들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조심스럽게 그 방향으로 다가가자 임시로 설치된 것처럼 보이는 연구 캠프가 눈에 들어왔다. 캠프에는 여러 개의 텐트와 정교한 관찰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망원경, 카메라, 그리고 각종 모니터링 장비들이 전문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지수는 숨을 죽이고 캠프 주변을 관찰했다.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영어로 말하는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윌슨 박사로 추정되는 인물이었다. 예상보다 흥미로운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대답했다. 특히 구조된 새끼의 경우 트라우마 반응과 회복 과정에서 독특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지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들이 정말로 새끼를 실험 대상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순찰대원의 개입은 계산에 없던 변수였지만 오히려 더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었네. 윌슨 박사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배어 있었다. 인간의 구조 행위가 야생동물의 후속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박사님, 한국 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규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 윌슨 박사가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는 모든 법적 절차를 거쳤고 연구의 과학적 가치는 충분히 입증되었네. 새끼는 예정대로 내일 우리 연구소로 이송될 거야. 지수는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를 냈다. 캠프 안의 대화가 갑자기 멈췄다. 뭔가 들리지 않았나? 연구원 중 한 명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야생동물일 거야. 윌슨 박사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곳은 그들의 영역이니까. 지수는 재빨리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상대방에게 들릴까봐 걱정될 정도였다. 몇 분 후 캠프의 대화가 다시 시작되었다. 내일 이송 후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연구원이 물었다. 새끼를 통제된 환경에서 6개월간 관찰할 예정이야. 야생 복귀 이전과 이후의 행동 패턴 변화, 인간과의 상호작용 방식, 그리고 트라우마가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거지. 지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6개월이라는 것은 새끼에게 평생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 기간 동안 실험실에 갇혀 있다면 새끼는 야생 본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었다. 만약 한국 당국이 더 강하게 반발한다면요?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윌슨 박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우리 연구소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이고 이미 상당한 연구비가 투입되었으니까. 정치적으로도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이때 지수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메시지였다. 조심스럽게 확인해보니 민지로부터 온 것이었다. 지수씨, 새끼 상태가 이상해요. 갑자기 불안해하고 있어요. 당장 와주실 수 있나요? 지수는 당황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할까? 하지만 새끼의 안전이 우선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캠프를 벗어나면서 그는 휴대폰으로 조용히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 비록 어둠 속에서 찍은 것이라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불법 연구 캠프의 존재를 증명할 수는 있을 것이었다. 의료센터로 향하는 길에 지수는 최 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과장님, 큰일이에요. 윌슨 박사팀이 정말로... 지수군, 전화는 위험해. 내일 아침 사무실에서 보자. 최 과장이 급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의료센터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새끼가 우리 안에서 계속 서성이며 불안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치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는 것처럼. 언제부터 이런 상태였어요? 지수가 민지에게 물었다. 1시간 전부터요. 갑자기 예민해지더니 계속 이런 상태예요. 민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마치 뭔가를 느끼는 것 같아요. 지수는 새끼를 바라보며 가슴이 아팠다.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는 것일까? 내일 아침이면 연구실로 끌려가게 될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민지 씨, 제가 당신을 믿어도 될까요? 지수가 갑자기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 제가 이 새끼를 구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당신이 도와줄 수 있나요?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새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어요. 새벽 5시, 지수는 최 과장과 비밀리에 만났다. 공원 관리사무소의 빈 회의실에서 그들은 속삭이듯 대화를 나누었다. 지수가 찍어온 사진들과 들었던 대화 내용을 보고한 후 최 과장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다. 생각보다 심각하군. 최 과장이 한숨을 쉬었다. 윌슨 박사가 정말로 선을 넘었어. 과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최 과장은 고개를 저었다. 공식적으로는 어려워. 연구 승인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거든. 하지만 그가 잠시 망설이더니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비공식적인 방법이 하나 있어. 어떤 방법이죠? 새끼를 먼저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거야. 이미 야생에 있는 동물을 다시 잡아가려면 훨씬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거든. 최 과장이 설명했다. 시간을 벌 수 있어. 지수의 눈이 빛났다. 하지만 어떡해요? 윌슨 박사팀이 오늘 오후에 새끼를 가져간다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하는 거지. 최 과장이 열쇠를 꺼내며 말했다. 내가 민지 수의사와 협조해서 새끼의 응급 야생 복귀를 승인할게. 의료적 이유로 즉시 자연 환경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위험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다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어야 해. 최 과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만약 발각되면 우리 모두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어. 몇 시간 후 민지는 새끼의 상태를 재검진했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이었지만 그녀는 세심한 관찰을 통해 스트레스성 행동장애 진단을 내렸다.
이 새끼는 폐쇄된 환경에서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민지가 공식 보고서에 적었다. 즉시 자연 환경으로의 복귀가 필요하며 지연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행동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최 과장이 긴급 승인 도장을 찍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즉시 야생 복귀를 승인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다. 어디로 새끼를 데려갈 것인가? 원래 발견 지점 근처는 윌슨 박사팀이 감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쪽 지역은 어떨까요? 지수가 제안했다. 거기에도 사자 개체군이 있고 새끼의 어미와 형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민지가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그곳이라면 새끼가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오후 12시 윌슨 박사팀이 도착하기 3시간 전에 작전이 시작되었다. 민지가 새끼를 특수 이송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었고 지수가 차량을 준비했다. 최 과장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사무실에 남아있기로 했다. 혹시 문제가 생기면 즉시 연락하게. 최 과장이 지수에게 당부했다.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마. 서쪽 지역으로 향하는 길에 지수와 민지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송 상자 안에서는 새끼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민지가 불안하게 물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지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새끼는 실험실이 아니라 자연에서 살아야 해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완벽한 장소를 발견했다. 맑은 가을이 흐르고 충분한 그늘과 먹이가 있는 곳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멀리서 다른 사자들의 흔적이 보인다는 것이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이송 상자를 열었다. 새끼는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그의 작은 발이 자연의 흙을 밟는 순간 지수와 민지는 감동으로 가슴이 벅찼다. 새끼는 몇 걸음 걸어본 후 갑자기 멈춰 섰다. 그리고 지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잠시 후 새끼는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잘 가, 작은 친구야. 지수가 속삭였다. 그러나 그들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돌아가는 길에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최 과장으로부터의 긴급 전화였다. 지수군, 큰일이야. 최 과장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윌슨 박사가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어. 그리고 새끼가 없다는 것을 알고 분노하고 있어. 어떻게 하죠? 지금 당장 돌아와. 그리고 모든 서류를 준비해둬.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해야 해. 지수와 민지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다. 새끼는 이제 자유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준비됐나요? 지수가 민지에게 물었다. 네, 끝까지 함께해요. 민지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차량은 공원 관리사무소를 향해 달렸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폭풍을 향해서. 공원 관리사무소의 회의실은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쪽에는 분노에 찬 윌슨 박사와 그의 연구팀이, 다른 쪽에는 지수, 민지, 그리고 최 과장이 앉아 있었다. 윌슨 박사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연구 방해 행위입니다. 윌슨 박사가 탁자를 치며 소리쳤다. 합법적으로 승인된 연구 프로젝트를 고의로 방해했어요. 최 과장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박사님, 우리는 모든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수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른 응급 조치였어요. 응급 조치라고요? 윌슨 박사가 비웃었다. 그 새끼는 완전히 건강했어요. 어떤 응급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이때 민지가 일어났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박사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하지만 그 전에 박사님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박사님은 그 새끼가 처음에 어떻게 뱀에게 공격당했는지 아시나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윌슨 박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건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고죠. 정말 그럴까요? 지수가 일어나며 휴대폰을 꺼냈다. 제가 어젯밤에 찍은 사진들을 보시겠어요? 지수는 휴대폰 화면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어둠 속에서 찍어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연구 캠프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가 녹음한 대화 내용을 재생했다. 데이터 수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윌슨 박사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순찰대원의 개입은 계산에 없던 변수였지만 오히려 더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해 주었네. 녹음이 계속되자 윌슨 박사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의 연구팀원들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박사님, 최 과장이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윌슨 박사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억지로 태어남을 가장하며 대답했다. 이것은 단순한 관찰 연구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조작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민지가 파일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박사님 팀이 주문한 화학 유인제 구매 내역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병의 성분 분석 결과예요. 서류를 본 윌슨 박사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민지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다. 또한 박사님 팀이 카메라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점검 명목으로 중단시킨 기록도 있습니다. 새끼들이 안전구역을 벗어나기 직전에 말이죠. 그리고 이것입니다. 지수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박사님의 연구 제안서 원본이에요. 여기에는 통제된 위험 상황에서의 야생동물 반응 연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윌슨 박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연구팀원들 중 한 명이 충격에 차서 말했다. 박사님, 이게 정말인가요? 우리가 동물들을 의도적으로 위험에 빠뜨렸다는 건가요? 윌슨 박사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과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했을 뿐입니다. 몇 마리의 동물이 희생되더라도 인류 전체를 위한 지식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의 말에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심지어 그의 연구팀원들조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박사님, 최 과장이 엄숙하게 말했다. 당신은 방금 동물 학대를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했어요. 이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공원청 본부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이 들어왔다. 최 과장이 미리 연락해둔 것이었다. 제임스 윌슨 박사님이시죠? 조사관 중 한 명이 말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연구윤리 위반 혐의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윌슨 박사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자예요. 이런 식으로 대우받을 이유가 없어요. 박사님, 지수가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다. 과학 연구가 아무리 중요해도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킬 권리는 없어요. 그 새끼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윌슨 박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조사관들이 그와 그의 연구팀을 데리고 나가자 회의실에는 지수, 민지, 그리고 최 과장만 남았다. 끝났네요. 민지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최 과장이 말했다. 우리는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공식적인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해요. 하지만 그가 미소를 지었다. 적어도 그 새끼는 안전해졌어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서쪽 숲에서 새끼가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뛰어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가 한 일이 옳았을까요? 민지가 불안하게 물었다. 물론이에요. 지수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다. 우리는 생명을 구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 사건이 그들의 삶에 가져올 진짜 변화를. 3개월 후 설악산에는 봄이 찾아왔다. 겨울의 마지막 잔재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들이 곳곳에서 움트기 시작했다. 지수는 평소와 같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윌슨 박사 사건 이후 많은 것이 변했다. 국제적인 동물 보호 단체들이 이 사건에 주목했고 야생동물 연구에 대한 윤리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윌슨 박사는 연구 자격을 박탈당했고 그의 연구소는 문을 닫았다. 더 중요한 것은 설악산의 모든 연구 프로젝트가 투명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재편되었다는 것이었다. 지수는 서쪽 지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이제 그의 특별한 순찰 구역이 되었다. 최 과장이 그에게 야생동물 복귀 전담 순찰대원이라는 새로운 직책을 맡겼던 것이다. 공식적으로는 승진이었지만 지수에게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다. 맑은 가을가에 도착했을 때 지수는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멀리서 사자 가족이 평화롭게 쉬고 있었다. 어미와 아비, 그리고 2마리의 새끼. 그중 한 마리가 바로 그가 구조했던 작은 생명체였다. 새끼는 이제 완전히 야생에 적응한 것 같았다. 형제와 함께 뛰어놀고 부모를 따라 사냥 기술을 배우고 있었다. 지수는 쌍안경으로 조심스럽게 관찰했다. 새끼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고 눈빛은 야생동물 특유의 예리함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잘 자랐구나, 지수가 속삭였다. 갑자기 새끼가 고개를 들고 지수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잠시 동안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새끼는 지수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당당한 야생동물이었다.
지수의 무정이가 울렸다. 민지로부터의 연락이었다. 지수씨, 어디세요? 서쪽 지역이에요. 우리 친구를 보러 왔어요. 어떤가요? 잘 지내고 있나요? 네,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완전히 야생에 적응했어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다행이에요. 그런데 지수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국제야생동물보호재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 국제동물복지상을 수여하고 싶다고 하네요. 지수는 놀랐다. 정말요? 하지만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 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야생동물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지수는 다시 사자 가족을 바라보았다. 새끼는 이제 형제와 함께 물가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수는 깨달았다. 진정한 보상은 상이나 인정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었다. 생명이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순간이었다. 저녁이 되어 지수가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최 과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수군, 오늘도 수고했네. 최 과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런데 또 다른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죠? 환경부에서 설악산 생태계 보호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해. 그리고 자네에게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를 맡아달라고 요청했어. 지수는 잠시 망설였다. 더 큰 책임은 더 많은 기회를 의미했지만 동시에 현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전국의 국립공원에서 야생 동물 구조와 복귀를 전담하는 특별팀을 만드는 거야. 자네의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동물들을 구할 수 있어.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서쪽 숲에서 새끼가 가족과 함께 평화롭게 잠들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동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수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밤 지수는 마지막으로 서쪽 지역을 방문했다. 달빛 아래에서 사자 가족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새끼도 부모와 형제 사이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다. 안녕, 작은 친구야. 지수가 마음속으로 인사했다. 이제 너는 완전히 자유야. 그리고 나는 너처럼 자유를 꿈꾸는 다른 친구들을 도우러 갈 거야. 새끼는 잠결에 한 번 몸을 뒤척였다. 마치 지수의 말을 들은 것처럼. 그리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지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깨달았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보호는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수와 작은 사자 새끼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켰기를 바랍니다. 자연과 생명에 대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준비했습니다. 왼쪽 클릭으로 저희 특별 재생 목록을 찾아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